뜻하지 않은 임신 등으로 출산과 양육이 힘든 위기 임산부들에게 오늘부터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한 보호 출산제가 시행됐습니다. 출생 신고도 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와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는데 보호 출산제 논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보호 출산제가 오늘 시행 첫날이잖아요. 반대 집회가 열렸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보호 출산제는 산모가 원하면 영원히 출산 사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보호 출산제 반대 단체들은 제도가 어른들의 양육하지 않은 권리로 악용될 수 있고 아동 유기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굳이 합법화라는 걸 왜 못을 박았을까? 그렇게 안 해도 버려지는 사람이 꽤 많은데 평생 완전 범죄 도와주겠다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도 정부는 출생 신고도 하지 않는 아동들은 최소한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지난해 정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 수천 명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의료기관은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고 유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 출산제를 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제도 취지 자체가 나쁜 것 같지는 않는데요. 뭔가 허점이 있는 건가요? 네,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친부모가 누군지 영원히 확인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맹점입니다. 보호 출산 시 부모의 정보는 출생 증서로 남겨지고 이 문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됩니다. 이 아동은 성년이 되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친부모가 거절하면 영원히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결국 아동의 알 권리보다는 부모의 익명성을 더 보장하는 셈이 되는 건데 해외 사례는 있습니까? 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산모에게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산모 익명성 보장이 결국 아동이 안전하게 출생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우 친부모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보가 공개됩니다. 한 가지 주목할 건 독일에선 출산 상담 과정에서 직접 양육으로 마음을 바꾸는 산모가 4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만큼 독일은 위기 임산부들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제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네, 위기 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는 건 경제적인 이유가 큽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보호 출산제 시행에 앞서 월 21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을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에 위기 임산부를 포함시켰을 뿐입니다. 네, 충분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순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빈손 상담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지원할 것이지만 곁에 있을 것이다. 어떤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만한 그런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지만 보호출산제 본래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위기의 아이들을 구하자 이런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저출산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